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심각한 글러브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글러브입니다. 구보타 글러브고요.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그럴싸한 글러브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글러브는 사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되죠? 태워야겠죠. 그래서 토치를 준비했습니다. 토치를 이걸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는 불타오르네. 왜 그러세요? 사실 연결도 안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 여러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퍼포먼스 측면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는 글러브가 아닙니다. 그냥 가죽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글러브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손을 넣었을 때의 느낌과 모양이 제일 중요한데, 손을 딱 넣어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을 잡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공을 잡을 수가 없겠죠. 지금 손 모양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V자 글러브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새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글러브질을 하시게 되면 공을 잡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글러브 사용법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뱀이 사과를 깨무는 것처럼 이렇게, 공이 사과라고 한다면 그 사과를 깨무는 것처럼 깊숙하게 이렇게 이빨로 딱 깨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넣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V자 글러브질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의 각도와 가동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엄지가 이렇게 잘 움직이면 공이 잘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를 보시면 엄지손가락의 가동범위는 딱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움직이면 공을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더 쓰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공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거의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움직임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굵은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름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켓이 여기거든요.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글러브는 이쪽으로 제대로 공을 그립해 주지 못해요. 공을 강하게 눌러도 지금 공 위에 빈 공간이 보이죠. 이 검지손가락 부분이 공을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뜬 부분이 있죠. 이 뜬 부분으로 인해서 공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명분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걸 사용하셨던 사용자분은 사실 사회인 야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보면 흔히들 말하는 배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펠트가 이렇게 쭉 붙어서 나오면서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와 여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얘는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V자 글러브질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자 글러브질로 하니까 공이 제대로 그립이 안 되니까 억지로 누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이 다 되고 나서 보시면 이쪽 부분이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강하게 물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면 이 글러브는 T9 모델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글러브의 대세였던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부분의 T9 모델들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을 강하게 움켜쥘 수 있게, 사실 이 글러브는 3루수용으로 만들어진 글러브예요. 그래서 포켓이 깊고 글러브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역방향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밸런스도 좀 점차 좀 요상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구보타 T9에 관해서는 제대로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길들여진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길들이기 작업을 하면은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이 돼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손가락을 막 이렇게 눌러서 꺾어서 이렇게 말아서 한 경우에는 여기에 이 손가락의 숨이 다 죽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업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강하게 그립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바닥이라든지 펠트가 살아있어야 그걸 꽉 물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힘이 다 빠져 있다면 공을 잠궈주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행스럽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피 전부 해체를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손가락을 강하게 눌러도 여기가 떠 있기 때문에 쭉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통 놓으면 여기가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길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 보정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바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뭐가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조립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조립을 마쳤습니다. 본체 조립을 다 마쳤고요. 바닥 보정 작업하면서 컴파운드 교체했고 밸런스 맞춰서 손바닥 끈피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끈피도 정방향으로 다 돌려줬습니다. 조립하면서 살짝 만졌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여기 배가 나왔던 부분들도 약간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쓰다 보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제 본체 밸런스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랑은 전혀 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딱 물어주는 거, 딱 공을 잠가주는 요 라인 보이시나요? 이렇게 떠 있었죠. 아까는 이렇게 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눌러줘서 딱 공을 잠가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검지 손가락도 검지 손가락인데 결국에 공이 닿는 지점은 포구면 그리고 엄지와 검지 중지 사이 요쪽에 딱 공을 잠궈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바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V자 글러브질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까 상태였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공을 더 강하게 그립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쳐서 보여드리면 손바닥도 그냥 가볍게 공을 쥐듯이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켓도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죠. 심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도 공을 강하게 그립해주는. 이제 쿵덕쿵덕 머신으로 넘어가서 형태를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본체는 확실하게 길이 다 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끈피 조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V자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껴보면 딱 이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을 싹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라인이 딱 이어지는 바닥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딱 가서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라인에서 딱 각이 생겨서 요 각이 생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엄지손가락이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탁 지금 라인이 서 있죠. 딱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쥐면 공이 탁 하고 잠궈질 수 있게 엄지 라인만 보세요. 엄지 라인을 보시면 탁 자연스럽게 공을 감싸주게 되죠.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한 가지 엄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엄지가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것도 뻗어 있는 건데 이 각도를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죠. 이렇게
이쪽 면의 그립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서 공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강하게 그립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 있었던 주름의 위치는 여기였죠. 지금 주름이 있긴 해요. 근데 기능적으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요 밑으로 주름을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각이 이렇게 잡힐 수 있게, 공을 탁 잠가줄 수 있게. 아까는 여기에 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타고 올라가도록 방치하는 주름이었다면 이제는 공을 딱 지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지의 라인과 검지와 중지의 라인이 탁 한 몸이 되어서 공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배가 나왔던 부분들 어느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면에 각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이 탁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요런 손 모양이 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인딩 끈피를 정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글러브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글러브는 충분히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포켓 그냥 가볍게 공만 쥐어주시면 돼요. 손바닥도 잘 들어오고요. 포켓도 다 들어오고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거의 한 이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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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작업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웹이 이렇게 말려 있었습니다. 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공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웹을 쫙 펴서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이 넓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웹은 벌어져 있을 때 최대한 벌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글러브가 벌어지면 웹도 같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을 그립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쿠보타 T9 글러브 한번 잘 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글러브도 작업 전과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180 포스메이트 6종에 대한 리뷰 다룰 예정이었는데 몸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다음 영상으로 혹은 다다음 영상으로 미뤄지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콜라보 제품들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알티스 글러브들 중에 일부 모델 410 두 점이 재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미처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경사스러운 일이 좀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MVPJ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